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월요일부터 눈치 보기 시장이 또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이번 주기 때문에 시장은 어쩔 수 없이 거래량도 줄고 관망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지만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G20 정상회담이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무역 분쟁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비건 미 국무부 정책특별대표의 방한 이슈가 있습니다. 북미 간의 교감이 지금 또 펼쳐지고 있다. 북한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읽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뜻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해석을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북 관련 경협주들 특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고 테마성 종목들만 올라가고 시장 전체는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운송장비나 전기전자 등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는 방어는 되는데 전체적으로 투심은 좋지 못합니다. 코스닥은 시총 상위주들 지금도 많이 빠집니다. 특히나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비롯한 엔터 업종들 급락세 나오고 있고요. 5G 관련 종목들도 낙폭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북 관련 이슈 그리고 수소차 관련 몇 종목들 그리고 그래핀 관련 종목들 이런 테마성 종목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자금이 몰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를 쉽게 만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금방금방 풀려버리고 금방 장대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어버리는 한마디로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이번 한 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한 주의 시장들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겠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덕에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베이징과 도쿄 사무소는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이처럼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올 들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부가가치세 인하와 사회보험료율 인하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운용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수익률을 보면 외환 보유액 규모 3위 국가인 스위스의 올해 1분기 수익률은 4%, 2위 일본 2.9%가 증가했고 1위 중국도 0.7% 늘었습니다. 주요국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글로벌 채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북미 협상 교착 타개에 한층 적극성을 보이며 북한에 빨리 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을 위해 앤드류 공군기지를 출발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는데 좋은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란을 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현직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백악관의 이런 계획에 따라 정보기관과 군이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비밀 작전에는 추가 사이버 공격, 이란이 해상 공격에 사용하는 선박의 무력화, 이란 내 불안 조성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전해드린 대로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0.64포인트, 0.03% 정말 소폭 상승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장중에 2130포인트를 또 돌파를 하긴 했는데 2130선 단기 저항이 좀 강합니다. 맞으면 그대로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오늘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포인트는 지금 하락 직전입니다. 0.36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기관만 삽니다. 1260억 원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는데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금융투자 연기금이 주로 사고에 연기금 또 1000억 원을 넘게 사줍니다. 투신 지금 1억 원 마이너스로 잡히고 있습니다. 매도로 잡히는데 플러스로 지금 돌아설 것으로 조만간 예측이 됩니다. 개인도 475억 원 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지금 소폭 빠지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현대차도
2,500원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그동안에 오른 폭이 꽤 컸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LG화학 빠지지만 나머지 종목들 철강이나 운송장비 모두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죠. 통신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 나옵니다. 대형주인 지금 SK텔레콤도 빠지지만 부품 장비 업체들 5G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고요. LG생건도 빠지고 KB금융, 네이버도 빠집니다. 삼성물산만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17.61, 0.7%나 하락합니다. 지금 조만간 급락세로 전환이 될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쭉 빠져내려오면서 717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125억 원 일단 하락장에서 개인은 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차익 실어 나섭니다. 연기금 2억 원 순매수 유일하게 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셔도 좀 힘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2%대, 신라젠도 1%대, 펄어비스도 1%대, 그리고 보시다시피 CJENM이 17만 800원입니다. 지금 또 연저점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서들은 지금이 저점 기회다라는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체들은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3.39%나 빠지고 개인만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CJENM 매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쪽의 실적 부분이 지금 발목을 잡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보시면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이 바로 보입니다. 역시나 빠집니다. 아스달연대기가 지금 시청률에 전혀 지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2.53% 하락하고요. 메디톡스, 휴젤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지금 버티고 상승할 때도 같이 올라가주던 보톡스 관련 종목들 오늘도 빠집니다. 오늘은 빠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하고요. HLB만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KMW 말씀드렸다시피 5G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 좀 반등에 성공하나 했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져 나옵니다. 중국 관련 소비의 파라다이스도 빠지고요. 제넥신도 지금 합병 이슈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으로 소폭씩 차익 실현 나옵니다. SK모트리얼즈 SFA 올라가는데 반도체 부품 업종 중에서도 지금 PB가 엇갈리는 모습 이 두 종목을 봐도 바로 보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이 원달러 환율 보시면 1,150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1,180원대부터 1,150원대까지 브레이크 없이 내려옵니다. 오늘도 6원 80전이나 빠지면서 지금 환율이 굉장히 크게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주는 금리 이슈가 변곡점이었고요. 이번 주는 G20을 앞두고 있다 보니 월 초부터 지금 굉장히 또 주 초부터 힘든 모습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도 월말과 함께 G20 정상회담이 있는 주기 때문에 네. 기승전 G20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주요한 일정들 잠깐 체크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오늘 5월 관광 통계가 나오면서 그동안 그래도 입국자 수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면세 점수가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객단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무래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낙폭이 크면은 또 기회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밖에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장비 정비 계약 관련돼서 한국 업체들이 많이 따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동향들 실적 관련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떠나 6월 25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변화 요인들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국제광융합 엑스포가 열리는데 관련돼서 오늘도 OLED 관련된 종목들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반기 2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QD OLED 쪽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측면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자연광 스펙트럼 LED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로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그리고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될 텐데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한 동향들이 다시 5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와 관련된 변화 요인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페덱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기업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에서 한 24%를 담당하는 추인인 만큼 그에 따라서 어떤 3분기에 이어졌던 실적 흐름들 12월 달부터 2월이죠. 이쪽이 영업이익이 한 65%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나오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26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MWC 상하이 2019가 열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도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해서 화웨이를 비롯한 제재가 이어진 상황 쪽에서 업체들에 대한 각자 생존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넷마블이 BTS 월드를 출시를 하고요. 게임빌에서 탈리온이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어떤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보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5월달 무역 수지와 교육 조건이 발표가 될 텐데 어떤 눈높이는 많이 낮죠. 6월달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은 20일까지 동향을 봤을 때 수출은 10% 감소, 수입도 8% 감소가 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품목별로 봤을 때 승용차나 어떤 핸드폰 관련된 쪽, 선박 쪽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 도매 재고 지수에 대한 동향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6월 27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6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함께 중국의 5월 달 공업이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중국의 5월 공업이 쪽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무래도 매출액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 모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중국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선택이겠죠. 이쪽에 대한 변화 흐름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6월 28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G20 정상회의 알려진 대로 열려지면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진행 부분들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5월 산업활동 동향과 함께 미국의 5월 개인소득, 개인지출과 소비심리 평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미국의 5월 개인소득과 개인지출 같은 경우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개인소득은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출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상황이 불확실성한 걸 대비해서 개인들도 여러 가지 좀 비축을 해놓는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확대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되는 지수들도 많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승전 G20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부분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보통 G20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모토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딱 두 가지로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쪽에서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합의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되면서 나올 수 있을 변화들에 대해서 먼저 시장은 촉각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무역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만 나와도 그나마 안도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이런 쪽까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알려진 대로 미국은 3,8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도 추가적인 제재 사항, 즉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기업을 공개하면서 또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이겠죠. 또 그와 함께 또 대북 관련된 메시지 쪽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한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라는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긍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추가 하락세와 함께 코스피 중기 저항 2130에서 60선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그래도 글로벌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의 대표적인 반도체나 IT주 쪽에 초점이 맞추면서 주가가 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의 즉각성, 의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일단 맘 놓고 안심하고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유의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에 유의를 하자라고 마지막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김민수 대표가 기승전 G20 이야기 해줬는데 소장님하고도 시작부터 그냥 G20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사카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결책이 좀 마련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앞서도 살펴보셨겠지만 예. 저 또한 그렇게 급격한 어떤 개선은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도 힘들고요. 워낙에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이긴 합니다만, 양국 간에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양상이 단순히 무역 수지 하나 갖고 다투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패권 다툼인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전적인 어떤 조율 없이, 정상 간의 회담으로 그것을 풀기에는, 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기존의 모든 관세 다 철폐한다. 그리고 무역 협상 다 타결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요. 아마 이제 3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면서 예전처럼 한번 그런 전례가 있다시피 향후 또 한 90일간, 180일간 또 한번 양국 간에 협상을 해보겠다 정도가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차선의 시나리오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이거 불과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 같아요. 돌발 행동이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뭔가 또 건수를 제공을 했습니다. 슈퍼컴퓨터 관련 업체들을 제재한 건데 이번엔 또 어떤 이유에서 일주일 앞두고 힘 과실까요?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예측 불가능성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죠. 이란 근처에서 항공모하면서 비행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포톤만 누르면 미사일 발사가 되는 시점에 10분 전에 그냥 철회했다. 이런 기사가 주말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화웨이 제재에 이어서 이번에 말씀하신 이 사안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기술 하이테크 경쟁에 있어서 계속 가는 것이고 이런 뉴스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번 G20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내드린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거는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면서 외신을 갖다가 두루두루 훑어봅니다만 CNN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기사가 지금 장식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지금 무슨 자주포 사진도 있고 하면서 중국이 인베이드 타이완을 갖다 침공한다. 어떻게 침공할 것인가? 침공하는 방법. 이렇게 되고, 클릭해서 들어가 본다면 이거는 무슨 굉장히, 악몽 같은 사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참 황당한 얘기죠. 지금 그 옆에 또 이렇게 보면은 보리스 존슨, 지금 영국 총리로 유망해 보이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의, 당혹스러워하는 표정 나오는데, 이 내용도 아실 거 아닙니까? 무슨 두 번이나 이혼하고 지금 세 번째, 꽤나 나이 어린 연하의 여자친구와 무슨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한번 다투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인성의 문제, 자질의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고 그 위가 상당히 또 주목됩니다. 이스탄불 보트 이렇게 나오는 기사 말이죠. 이스탄불은 인구 한 1,400만 정도의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중요성은 대단한데 저기에 지금 현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시장할 때부터 해서 25년 동안 이른바 에르도안 불패 신화가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그 도시인데 여기에 이번에 재선거까지 했죠. 그 재선거가 다름 아닌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박빙의 차이로 야당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집권 대통령이 이거 부정투표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선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 차로 그냥 야당 후보, 지난번 승리했던 그 후보가 또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굉장한 흐름들이죠.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거는 왜 이 시점에 CNN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냐 말이죠. 중국의 대만 침공 운운. 뭐 다음 슬라이드 보시자면은 똑같은 그 CNN 기사에서 캡처한 겁니다만 중국과 대만 간의 이 군사력 비교 한번 보시죠. 뭐 토탈 병력에 있어서 뭐 102만 하고 14만 무슨 뭐 그라운드 포스 즉 보병들만 따졌을 때 탱크 숫자 보세요. 5,800대 대 800대. 포는 8,000대 대 1,000대 이런 식의 흐름. 제일 아래쪽에 보면 전투기가 1,500대 대 350대. 이게 지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만약에 타이완을 갖다가 중국이 기어이 군사적으로 뭘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승부다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G20 정상회담을 갖다가 오사카 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런 게 미국의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주류 언론이라고 할 만한 CNN에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저거 페이크 뉴스라고 합니다만 이런 데 떠오르고 있는 것들 그래서 조금 이상합니다. 뭐 이렇게 G20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는 걸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시장들이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다 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뭐 지금 터키 얘기도 잠깐 들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시장도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들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란 쪽이랑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은 유가가 150달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그 전운이 지금 감돌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이 와중에 미국 쪽에서는 재래식 전쟁은 안 가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란을 압박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유가 시장의 영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겠죠? 네, 최근 들어서는 최근 들어 뉴스를 쭉 훑다 보면 특히 중동 관련한 뉴스를 보다 보면 이거는 누군가가 지금 굉장히 유가가 더 떨어지면 큰일 날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유가가 이렇게 위로 방향을 틀어야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뉴스의 그 성격이나 그 정확도,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신다면 이번에 미국 국방부에서 제공했던 그 사진 아닙니까? 드론이 추격당해서 하는 그 사진인데요.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이란이 큰 실수를 했다. 빅 미스테이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멍청한 세력이 이란 내 어떤 멍청한 세력이 저지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죠. 이것도 좀 웃깁니다. 지난번 유조선 두 척의 유조선에 대해서 이란이 한 짓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오히려 그거 증거를 내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전히 누가 한 것인가. 이란 쪽에서 제기하는 어떤 자작극 의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신다면은 CNBC 기사인데요. CNBC 기사와 CNN을 갖다 이렇게 조합해서 한번 가져와 봅니다. 지금 백악관은 말하기를 미국은 이란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without precondition입니다. 즉 전제 조건 없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이렇게 소제목들을 본다면은 우선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란과 대화하면서 조건이 있느냐 했을 때 표현이 재밌습니다. 나의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기사를 보시면은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CNN과의 인터뷰에 있어가지고 그 아래 사진도 나오죠. 저기 보시면은 이란은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갖다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이런저런 어떤 폭력적인 폭력 사태를 갖다가 자꾸 유발하는 것을 갖다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제목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죠. 외교 쪽에 있어서는 수장이죠. 최고야 대통령입니다만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갖다가 방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동맹들과 전략적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 동맹 관계는 확고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래쪽 또 화면 중에 US Envoy to 이란이니까 이란 쪽에 특화된 특사죠. 여기는 우리는 계속해서 제재를 갖다가 더 늘려갈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 이런 식이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이런 쪽의 어떤 외교 측에서의 강경파 쪽에 비해서 최근 흘러나온 뉴스들은 그거 아닙니까?
왜 10분 전에 이란 공격을 멈췄는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폭스뉴스의 진행자가 전화하면서 대통령 그렇게 되면은 당신 재선은 날아간다. 이 표현에 그냥 바로 움직였다 하는 그런 식이 나오는 거죠. 참 트럼프 대통령이란 이 독특한 캐릭터에서 시장은 전 세계는 뭐 굉장히 이렇게 혼란에 쌓여 있는 거죠. 유가 150불은 좀 과한 얘기 같습니다. 브렌트유 한번 일간 차트 한번 제가 보내드린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사실상 저 한 59불 내지 60불 저 레벨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찍었던 저점 뭐 50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럴당. 그 50불에서 이게 반등에 나서가지고 금년 들어서 한 4월 5월쯤에 75불까지 갔습니다. 50불에서 75불은 25불이 올랐으니까 50%가 오른 거예요. 이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엄청난 장이죠. 또 그런 식으로 오른다고 한다면 이건 또 인플레에 또 영향을 궁극적으로 시차를 두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꺾였던 유가가 59불 근처, 60불 근처에서 멈추고 있고 이중 바닥을 만들었는데 저 레벨이 무너지면 사실상 또다시 50불까지 전저점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조선 두 척 사건 그리고 뭐 드론 어떤 뭐 격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저렇게 돌아서고 있는 중이죠. 여기서 일단 제1차 관건은 일목균형표상의 까만색으로 나오는 저 기준선도 올라서는가, 즉 66불, 67불도 올라서는가, 그 다음에 우하향 점선을 꺼놓은 75불부터 꺼진 단기 하락 추세선도 올라설 수 있는가가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60불에서 75불 사이에서의 유가의 흐름을 보는 것이 경기 상황을 보나 원유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보나 가장 리즈너블한 전망이 아닐까. 여기서 100불, 150불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100불, 150불은 조금은 과장이 보태진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 쪽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 밝히니까 지금 가격이 소장님 1157원 10전이거든요. 지금 실시간 가격이. 네.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뭐 예측보다도 더 빨리 내려오는 듯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도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는 게 좋겠습니까? 지난주 있었던 그 연준 FMC의 결과로서는 현재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시장 흐름입니다. 우선 뭐 지난주에 뭐 신트라 회의에서 ECB 총재 드라기도 뭐 추가 양적 완화, 뭐 추가 완화 부양책 제공 가능 이런 식으로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면서 너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유로 떠뜨리고 환율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까지도 나왔는데 자 슬라이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작년 12월 FMC 점도표부터 한번 보시죠. 그걸 화면에 띄워주신다면은 이 점도표 가운데서 아래쪽에 보시면 2019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중요합니다. 즉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예상 레인지를 2.25에서 2.5 사이로 했죠. 지금 제일 왼쪽 칸에 빨갛게 점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저것이 현재 연방기금 금리고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찍었는 2019년의 중간값은 오른쪽으로 살짝 넘어오면은 두 칸 올라간다에 중간값이 잡혀 있어서 다들 2019년에도 연준은 적어도 두 번은 금리 올리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 안 좋았고 작년 12월에 이때 내놓았던 이 점도표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미국 증시였다가 세계 증시를 추락시키는데 또 상당히 작용했었죠. 그 다음 보시면 3월 FMC, 3월 FMC에서 이제 2019년 중간값은 2.25에서 2.5 사이로 그냥 동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확 물러섰죠. 그러다가 지난주 나왔던 FMC 한번 점도표로 넘어가 보신다면은 현재 중간값은 그냥 빨간색으로 빨간 동그라미로 점표에는 즉 현 레벨에서의 중간값으로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 아래쪽으로 금리 인하 한번 하자라고 하는 위원이 한 명 나왔고 두 차례까지도 금리 인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이나 나왔다는 점에서 지금 지난 6월 FMC, 지난주에 있었던 6월 FMC는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주가는 오르고 달러는 갑자기 약해지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200일선을 결국 하회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말. 이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레벨이죠.
그래서 지금 물러서고 있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상향으로 꺼져 있는 저 추세선, 단기 상승 추세선을 갖다가 저기까지도 물고 내려갈 만큼 달러가 급격하게 무너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해졌고, 유로 달러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은 유로도 지금 이달 들어서 월간 차트죠. 제일 오른쪽 끝부분에 보시면은 상당히 키가 큰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유로가 다시 이제 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한눈에 보이는 것은 유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현재는 1.12, 1.13 레벨에서의 공방을 갖다가 1.13을 올라서는 쪽으로 왔는데, 이것이 과연 시간을 두고 갔을 때 향후 연말까지 이게 1.18, 1.19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인데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원 차트로 다시 한번 더 넘어가 봅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 시세를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이 1157원대에서의 공방, 이거는 그동안 달러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지난 4월 25일 날 생겼던 갭,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3%, 결국 나중에 수정치는 마이너스 0.4%로 좀 더 나빠졌습니다만, 그때 나왔던, 그리고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중국을 조지는 미중 무역 전쟁 격화 이후로 저렇게 쭉 올라갔던 것이 이번 FMC를 갖다가 계기로 해서 뚝 떨어졌는데, 저 갭을 갖다가 4월 25일 날 만들어졌던 저 갭을 갖다가 채울 것인가? 우상향하고 있는 이 일간 일목균형표상이 이제 구름대 하단도 확실하게 내려서서 이제 완전히 환율이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가 부분을 갖다가 아마 이번 G20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를 보고 시장이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기승전 G20이라고 하셨듯이 기승전 달러 약세, 기승전 연준, 기승전 트럼프, 이렇게 요즘 우리는 시장을 쫓아가야 될 것 같네요. 기승전 뭐가 될지는 아는데 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그게 지금 애로사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7월이 다음 주면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는 시장 흐름을 어떤 식으로 좀 가늠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앞서서 누가 먼저 나를 따르라 할 만한 선수는 지금 여기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코스피나 S&P 500 차트는 오늘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주말 G20을 갖다가 G20에서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조금 관방 내지는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망 미리 앞서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주말 결과 보고 하시죠. 어떤 식의 상황이 전개될지는 우리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너무 독특하고 별난 성격에, 그리고 그때그때 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미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섣부른 전망보다는 대응하겠다, 확인하고 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말까지는 돌다리로 계속해서 좀 살살살살 두드려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정리해드리고요. 추천해드리고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